네, 새벽에 마감된 미국 나스닥 시장이 177포인트, 우리로 말하면 1.3%가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등락보다 우리 주식시장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3대 요소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나스닥 선물입니다. 네, 이 나스닥 선물은 지금 72포인트, 0.48%가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지금 우리 원달러 환율은 이론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론이 올랐다는 얘기는 우리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 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그래도 우리가 두 자리 이상 주가가 올라간 가장 큰 이유입니다. 바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선물 매수인데요. 지금 보시죠. 오늘 5,900억, 거의 6천억 가까운 선물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누가? 외국인 투자가들이. 바로 이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로 이어지는 주요 요인입니다. 제가 오늘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을 매수함으로 해서 우리 시장이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 과연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는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주가가 하락한 미국 시장보다 오히려 주가가 상승한 우리 시장 때는 과연 우리 한지영 캐스터 어떤 종목 선택하셨는지 같이 공부하러 가시죠. 네, 매수 추적 리포트 오늘은 캐리 30 종목 중 LG 이노텍 보겠습니다. 지난 3월 8일에도 다뤘던 종목인데요. 이번에는 IBK 투자증권 김은호 애널리스트의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동향부터 살펴보시죠. 최근 3번의 리포트에서 투자 의견은 모두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지난 1월 두 차례 모두 41만 5천 원을 유지하다가 3월 31일인 오늘 52만 원으로 상향했는데요. IBK 투자증권에서는 지난 1년간 LG 이노텍에 대해 총 12차례나 리포트를 발행한 만큼 리포트 주기도 빈번했고 그동안 4차례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지난해 4월 26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6월에는 30만 원으로, 그리고 11월에 41만 5천 원으로, 그리고 오늘에는 52만 원으로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요. 현재 각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투자 의견은 모두 매수를 유지하고 있고요. KP투자증권이 55만 원, KB증권과 NH투자증권이 50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리포트 내용 한번 보시죠. 먼저 지난 1월 27일자 리포트에서는 광학솔루션에서 기대할 수 있는 영업이익 규모가 연간 9천억 원을 상회하고 이례적으로 높았던 지난해 1분기 수준의 영업이익이 올해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부진했던 전장부품 사업부도 올해 하반기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LG 이노텍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41만 5천 원을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자 리포트입니다. 올해 1분기 기대 이상의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매출 감소는 광학솔루션과 기판소재 사업부가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 광학솔루션에서 기대할 수 있는 영업이익 규모가 연간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전 리포트와 마찬가지로 올 하반기 영업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실적 대비 주가는 아직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목표 주가를 52만 원으로 상향, 매수의 투자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LG전자의 차트 한번 보실까요? 지난해 10월 말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오면서 이전에 제시했던 목표 주가에 모두 도달했습니다. 지난 23일 41만 4,500원까지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직전 목표 주가 41만 5천 원까지도 근접했는데요. 과연 이번에 상향한 목표 주가 52만 원을 향해서도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추이를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매수 추적 리포트 한지원이었습니다. 네, LG 이노텍 정말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LG 이노텍의 펀은 불과 10배가 안 됩니다. 그만큼 저평가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나의 투자에서는 LG 이노텍을 여러분께 관심 종목으로 올릴 일은 없을 겁니다. 왜? 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죠. 저는 저점 대비해서 2배 이상 올라간 주식을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으로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관심 종목으로 올릴 종목은 세 글자입니다. 녹십자입니다. 네. 방금 정코너에서도 제약바이오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들었기 때문에 녹십자의 투자 포인트만 3가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입니다. 네, 새 정부 들어와서 신규 플랫폼 확보가 확정이 돼서 좀 더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아직은 추진 중입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네, 항암 혈액 제제가 미국에 진출 기대감이 있다. 지금 FDA 승인에 들어갔기 때문에 빠르면 2024년, 앞으로 2년 남았죠. 2024년도에는 우리나라 국내
항암 제재가 미국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단기 저점 대비해서 저점을 지나갔다, 저점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차트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도 소개해드렸지만 밑에 노란 틱바 두 개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지난 1월 달이고 오른쪽에 있는 노란 틱바는 이번 3월 달입니다. 1월 달에 저점이 16만 원이었고요.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20만 원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점이 확인된 종목이다. 그래서 상승 구간으로 이전됐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나의 전략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이게 보통 제가 노래 부르고 싶었는데요. 우리 PD님이 노래는 하면 절대 안 된다. 말로 해라 해서 네,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의 전략은 봄날은 오고 있답니다. 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게 봄날은 간다라는 대중가요 가사인데 봄날은 오고 있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왜 봄날은 오고 있다란 말 하느냐? 첫 번째입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는 나쁘고 윤석열 정부는 잘했다 이 뜻이 아닙니다. 원래 새 정부의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왜? 구 정부가 어떤 정책을 폈든지 간에 잘된 건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구 정부 정책 중에서 문제가 있었고 시장에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는 거 바꾸면 되겠죠. 그게 뭐죠? 바로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원전을 기인한 에너지 정책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신정부에서는 바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플랫폼이라든가 바이오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이거는 한두 달에 끝날 문제가 아니죠.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향후 1, 2년 동안 긍정적 영향 줄 것이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 대형주가 하나 둘씩 바닥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전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빅10 시가총액 상위 1위에서 10위까지 한번 다 봐보십시오. 모두가 다 거의 모든 종목이 저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상승의 기준에 해당되죠. 딱 한 종목이 못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 일렉트로닉. 바로 삼성전자 하나가 아직까지 저점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아직 봄날이 안 온 것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희망을 버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또다시 전저점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밑으로 가지 않고 상승세로 전환된다면 빠르면 4월 초나 중순경에는 여러분께 삼성전자를 관심 종목으로 올릴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봄날이 오고 있는 조건 세 번째입니다. 바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선물 매수. 아까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함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 어떤 변화를 주느냐. 바로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선물 지수가 콘탱고 현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물 지수보다 선물 지수가 계속 저평가 현상, 베고데이션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거의 1년 이상 걸렸던 그런 상황인데 이번 3월 중순 이후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고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선물이 현물 지수보다도 더 고평가 현상을 보이고 있는 아까 제가 0.8까지 봤는데요. 베이시스가 선물이 더 비쌉니다.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가들은 선물 매입을 더 강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관 투자가들이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 KB금융 매수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미 자명한 사실이니까요. 자, 결론입니다. 제가 감히 아직 오지도 않은 주식시장의 봄날을 전망하는 지수는 두 가지입니다. 종합주가지수는 2,800포인트, 코스닥 시장은 950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은 거의 임박했습니다.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지수보다 약 40포인트만 더 상승을 해서 2,800을 돌파한다면 이제 정말 봄날이 주식시장에도 온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나의 투자 전략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